야당에서는 탄핵소추서에서 형법상 내란죄의 죄명만 빼고 탄핵소추서에 있는 사실은 그대로 헌법 위반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데 맞는 말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소추위원들이 법정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만큼 두 가지의 동일성 유지 원칙에 위반되어 지금 현재에는 더 이상 유효한 탄핵 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소장에 있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지와 같은 탄핵 소추 사실의 동일성 유지인데 1월 3일 국회 소추인 측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함으로써 첫 번째 동일성 유지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내란죄를 탄핵 소추서에 넣었다가 그 죄명만 뺀다? 이름 속에 있는 내용물은 변함이 없으니 이름만 살짝 드러내는 것은 괜찮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A라는 상표가 붙어있는 어떤 가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A 상표를 떼어내고 아무 상표도 없게 되거나 B라는 상표를 대신 붙이게 되면 그 가방은 똑같은 가방인가요? 아니면 다른 가방이 되는 거예요? 가방으로서의 기능은 같겠지만 중고마켓에 내놨을 때 가격이 같을까요? 가격이 다르다면 이미 그 가방은 동일한 가방이 아닌 겁니다. 헌법재판을 하면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큰 원칙 중에 하나가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지입니다. 그래야 피고인의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공소사실의 변경, 철회 등은 검사의 요청에 따라 판사가 허락하지만 판사도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법원이 허가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폭행치사와 살인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B라는 사람이 죽었고 이 B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초래한 사람 A가 있을 때 폭행치사나 살인죄 둘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살인죄와 폭행치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이 직권으로 폭행치사로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소추인 국회는 내란죄를 빼도 그 바탕이 되는 사실관계는 여전히 같고 거기에다가 헌법 위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니 괜찮다는 논리입니다. 내란죄의 죄명이 있고 없고는 살인죄와 폭행치사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기준에 비춰보면 훨씬 더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갖는 무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문으로 있으니 당연한 것이고 그 이상의 엄격한 해석을 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이 명백한데도 오류가 명백한데도 먼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따라야 한다. 이런 논리는 법리와 법률가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같은 최고 사법기구는 선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0에 어떤 것을 곱해도 0이 되듯이 과거의 잘못된 법 해석과 적용은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사건에서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동일성 유지 원칙은 뭔가? 공소장은 검사가 쓰면 됩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서는 나오는 과정이 다릅니다. 탄핵소추안이 먼저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원들이 이 탄핵소추안을 토대로 찬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서는 구분되는 거죠. 국회에서 의원들이 각자 판정을 내릴 때 그 기준은 탄핵소추안에 적시되고 첨부된 증거가 그대로 똑같이 탄핵소추서가 작성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서의 동일성 유지 원칙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탄핵 소추안을 토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헌법상 국회의원들의 의사표시가 그대로 탄핵 소추서로 옮겨져 헌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원안 가결된 탄핵 소추안을 헌재에 접수하기 전에 누군가가 주물럭거려서 넣고 빼고 고쳐서 헌재에 내면 유효한 탄핵 소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거기엔 국회의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헌재에 접수되어 심리가 진행될 때는 주물럭거려서 변경하면 될까요? 시점이 언제이건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소추안과 탄핵 소추서 사이에는 동일성 유지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3일 내란죄 철회로 인해서 탄핵 사유가 질적으로 달라지고 양쪽으로 줄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예컨대 에르메스 상표를 달고 있던 제품에서 그걸 떼어버렸습니다. 2025년 1월 3일자로 탄핵 소추서가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해 그때까지는 탄핵 소추서와 탄핵 소추안이 동일했는데 달라지고 만 것입니다. 탄핵 소추안의 내용과 동일했을 때만 국회의원의 진정한 의사가 소추서에 담겨 있다고 해야 하는데 탄핵 소추서에서 70%에 해당하는 내란죄가 빠짐으로써 이제 헌재에는 국회의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담고 있는 탄핵 소추서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헌재에 있는 탄핵 소추서는 헌법상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의사표시가 원천적으로 결여된 무효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겁니다. 헌재에는 아무런 탄핵 소추가 없는 셈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새삼스럽게 뭘 주물럭거리고 할 아무런 권한도 없고 오직 할 것이라고는 각하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헌재가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어떤 보도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소주인 측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1월 14일 결정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만일 헌재가 원래의 탄핵 소추서 그대로 가기로 하고 내란죄 철회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헌재가 어떤 식으로 나오건 간에 이미 국회 소추인 쪽에서 철회를 하겠다고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힌 이상 이건 주워 담을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철회 행위로 인해 헌재가 이 사건 본안 판단을 할 권한은 없어지고 말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효한 탄핵 소추가 없음을 이유로 해서 각하하고 만약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다시 해오면 그때 가서 다시 절차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계속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국회의원의 의사가 반영된 탄핵 소추서가 없는데 헌재가 각하하지 않고 계속 변론을 진행한다? 이건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순전히 법리대로 한다면 2025년 1월 3일자로 헌재에 유효한 탄핵 소추가 없어진 셈이 되고 대통령도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헌재를 존중하고 질서 있게 매듭지는 차원에서 헌재는 이른 시일 내에 각하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일단 직무에 복귀하고 만일 국회에서 다시 탄핵 소추 절차를 밟으면 그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법리에 따라서 무리 없이 안정적 국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 헌재가 본안 판단을 염두에 두고 기일을 진행한다면 헌재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헌재의 유일한 합헌적 선택은 각하이고 이 각하 기일이 늦어져서 국정 혼란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헌재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헌재가 헌법상으로 명시된 헌법 수호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하면 헌법의 최후의 수호자인 주권자인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할 요건이 충족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알면서도 일각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어떤 기한에 맞춰서 답을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헌법과 헌법 원리를 무시하고 사실 일반 직장에서의 징계 절차보다도 더 허술하게 밀어붙인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